안녕하십니까. 풋사랑 정형외과 박종태입니다. 앞 시간에 아킬레스건 병증,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염증 이후에 흉터 조직으로 변해서 만성 질환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킬레스건이 평소에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 잘못된 외상이나 잘못된 발 디딤 이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고 일주일이나 2주일 내로 오시는 급성 파열과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만성 파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파열 이후에 내원하는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게 되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면은 제일 착각하는 경우가 그냥 삐었다고 착각하시고 그냥 놓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다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발목이 삐는 경우에는 멍은 주로 복숭아뼈 주변에 생기게 되고요.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있거나 아킬레스건 손상이 있다면은 멍이라든지 통증이 주로 뒤꿈치 쪽에 오게 됩니다. 멍까지 있게 되고 천천히 촉지를 해보시면은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됐다고 더욱더 의심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돼서 내원하시게 되면은 아킬레스건이 어디쯤에서 손상이 됐는지, 다른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부위는 크게 아킬레스건 병증과 마찬가지로 약한 부위가 부착 부위였으면 부착 부위에서 견열이 되면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비부착부에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부착부에서 급성 파열이 됩니다. 급성 파열이 되면은 완전 파열이나 불완전 파열이냐를 초음파로 구분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완전 파열이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 됐을 때 우선 치료는 수술을 할지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지부터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파열이 됐을 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만일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그게 추후에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봉합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킬레스건을 수술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마취를 하반신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대퇴자골신경으로 다리만 마취를 하신 후에 엎드린 상태로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은 조금 채소 절개로 수술하는 경우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절개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봉합사는 흡수성, 즉 녹는 실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방기부술을 해서 보조기랑 하게 되고, 통기부술을 하지 않고 수술 이후에 4주 전부터 체중 부하와 관절 운동을 통해서 빠른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킬레스건 급성 파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성 파열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의외로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고 3일 정도 소요가 되면은 붓기도 빠지게 되고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는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파열이 되는 것이죠. 멍이 드시고 특히 뒤쪽에 만졌을 때 들어가는 홈이 느껴지시고 뒤쪽이 아프다면은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고, 만일에 만성 파열이 아니고 급성 완전 파열이라면 수술적 치료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수술을 깔끔하게 잘한다면 좋은 회복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